엔비디아의 약점이라고 지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동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인지하고 있냐 아니냐인 거고 엔비디아는 인지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서 엔비디아 경영진을 믿고 계속 베팅을 할 것인가 할 건가라는 건 각 투자자의 선택이 되는 거고 드러켄 밀러가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이제 다 먹었다라고 판단했구나. 자, 그래서 이제 뭐 올해는 투자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버핏 이야기를 쭉 하면서 쭉 애플 이야기도 하고 테슬라 이야기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AI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AI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질문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AI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 바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거기서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이제 TAM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AI의 TAM은 얼마나 될까? TAM이 뭐죠? TAM, Total Addressable Market.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야 가면 얼마나 먹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캔디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만약 캔디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너 이거 캔디 사업이 만약에 진짜 커지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회사의 캔디를 다 먹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야? 요 개념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쵸. AI는 지금 아직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캔디야 뭐 세상에서 캔디 사람들이 몇 명 먹는지 이거 다 나오니까 답이 있을 것 같은데 AI는 좀 그 답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이죠. 템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템? 유튜브 찾아보니까. 템? 그 템이 왜 중요하죠? 이게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쵸. 그 생각이 있어야지 밸류에이션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템이 중요한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템이 모든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오해를 또 하실 수 있으니까 아하. 템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장주를 바라볼 때 성장주라 하더라도 또 성장주에 투자하는 기법이 또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스타일들이 되게 맞아요. 다양하잖아요. 진짜 버핏 스타일로 성장주에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성장을 많이 하면 성장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버핏이 성장주 투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성장주에 투자를 하되 거기서 장기간에 걸친 고성장에 베팅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템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때그때의 재무제표에 찍히는 성장률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확률적으로 이번 분기, 다음 분기, 내년의 개별 분기, 그 분기에 YOY로 계속 성장률이 높게 찍히면은 돈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그때그때 분기 실적을 예측해서 사고팔고 하기에는 이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게임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를 매매하는데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그때 분기 실적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임을 성장주를 가지고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게 되게 힘든 게임이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이길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은 그러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내년, 내후년, 5년 후, 10년 후에도 쭉쭉쭉쭉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은 그럼 그 중에 어떤 분기들은 랜덤하게 찍더라도 YOY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분기가 나오는 그 빈도가 높겠죠. 그런 성장 중에서도 유기적인 성장과 비유기적인 성장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 둘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비유기적인 성장은 그때그때 뭐 다른 회사를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시적으로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뭐 주주 환원율을 높이거나 그 중간에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뭐 부채 비율을 늘려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빚을 땡겨서 뭐 주주 환원을 빚을 땡겨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는 뭐 그런 거는 비유기적인 거고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유기적인 성장,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 잘 해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시장이 워낙에 커서 기존에 하던 것만 잘해도 앞으로 10년 동안 연 20%를 성장할 수 있어. 이러면 되게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그때그때 분기에 YOY로 성장이 찍힐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유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템이 커야 되는 거죠. 그냥 어쩌다가 한번 크게 성장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오거닉한 성장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이 일단 커야지 거기서 먹을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관점에서 AI의 템이 얼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그 템이 왜 중요하냐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결국은
각 사업을 하는 회사가 이 사업으로 끝까지 쭉 커졌을 때, 유기적으로 커졌을 때 어디까지 커질 수 있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템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AI에 대해서도 당연히 AI라는 어떤 새로운 분야가 등장을 했고, 그럼 이 분야가 어디까지 커질지가 궁금하니까 이 템이 굉장히 크다면은 우리가 AI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유기적인 성장을 쫙 길게 크게 해나갈 수 있을 거니까 라는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AI의 템이 얼마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데에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AI가 저는 당연히 AI에 대해서 좀 많이 우호적이에요. AI가 좀 생활에 많이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AI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투자를 함에 있어서 AI 관련해서 어떤 주식을 사자라고 했을 때 뭐 엔비디아 이런 거야 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고 훌륭한 회사고 좋은데,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런 서비스가 어디가 나왔어, 이게 대박이 났어, 그래서 인구의 아주 다수가 이 서비스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아니면은 뭐 아이폰이라던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 서비스가 나왔어. 근데 이게 인공지능 제품이야. 그럼 이런 게 위너가 되고, 그럼 그 위너를 우리가 미리 좀 발견해서 선점하면은 돈을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 AI가 물론 그런 형태로도 뭔가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도입은 그 뒷단에서 일어날 거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한다. 인공지능이 정의를 좀 넓게 쓰자면은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죠. 맞아요. 뭐 과거 스타일의 머신러닝이기는 한데, 뭐 머신러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인간지능은 아니니까. 네, 인간지능은 아닌 거니까. 우리가 뭐 구글 검색을 할 때도 사실 연관 검색어 여기에도 이미 그 인공지능 기술이 쓰이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에 GPT 4.0을 도입했다. 뭐 이것만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영상에서, 드라마에서 배경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으로 그냥 생성을 해버렸다. 뭐 이런 거. 게임에서 배경 화면을 만드는데 인공지능으로 생성을 했다라던가, 뭐 NPC 캐릭터를 인공지능으로 생성을 했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옷을 디자인하는데 인공지능으로 뭐 맞춤 디자인을 되게 막 쫙쫙쫙 뽑아낼 수 있게 되었다라든가. 그럼 결국 고객이 보기에는 그냥 게임을 하는 거고 드라마를 보는 거고 옷을 사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던 걸 하는 거죠. 네, 원래 하던 걸 하는 거죠. 근데 그 뒷단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알게 모르게 으악하고 많이 도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B2C, 그러니까 개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AI가 적용된 어떤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제품을 만드는데 AI가 많이 들어갈 거다. 이제 기업단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인 거네요. 이것보다 이거에 더 클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아무튼 이 영역이 엄청나게 클 거다라는 거죠. 물론 소비자 단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시리에도 인공지능이 도입이 될 거잖아요. 그쵸. 아마존 알렉사에도 인공지능이 도입이 될 거고. 그쵸. 그렇게 되겠지만 그걸로 느끼는 거는 전체의 어느 부분이고, 그 뒷단에서 도입되는 게 되게 클 건데 이쪽이 그렇게 크게 언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그 AI의 템이라는 게 사실 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의 템은 얼마일까?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코딩은 누구나, 코딩은 굉장히 많은 직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좋은 비유가 될 수 있겠죠. 뭐 MS 오피스의 템은 얼마일까? 뭐 그 오피스는 이미 시장 점유율 드러나 있고 그 매출액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역산하면은 오피스 프로그램의 템은 뭐 나오는 거겠죠. 템이라고 하면은 보통 스케일이 어느 정도죠? 뭐 마케팅 시장 템, 광고업의 템은 얼마일까? 광고업 한 1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제약업도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1조 달러. 그래서 네, 마크 마하니라는 애널리스트는 그 기술주 애널리스트인데 그 1조 달러를 템이 충분히 크다 아니다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어요. 1조 달러,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럼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몇 명일까? 검색을 해봤더니 한 2,600만 명 정도라고 해요. 2,600만 명. 네. 그러면은 2,600만 명이 받는 급여가 얼마일까요? 뭐 1억 잡을까요? 1억 잡으면은 2.6조 달러.
2.6조 달러. 회사 단에서 뭔가를 개발을 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주는 인건비의 몇 퍼센트 정도를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서 쓰는데 쓸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 뭐 광고 기획하는 사람들, 광고 제작자들이 소라 AI 이런 거 사서 쓸 거잖아요. 그러면은 광고 제작 단가에서 인건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소라가 나오고 광고 업계가 엄청 충격을 받았대요. 인공지능으로 영상 생성을 할 때 1시간짜리 영상을 생성하기엔 아직은 부족해요. 근데 딱 30초짜리 광고를 찍을 때 거기서는 그 캐릭터들의 전반적인 내러티브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딱 맞아요. 그때 짧은 시간에 이미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그래서 그 소라가 공개됐을 때 그 영상을 보고 광고 제작자들이 이거 만들려면 예산 10억은 잡아야 되는데 이게 프롬프트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광고 시장 1조 달러였으니까 광고 시장 1조 달러에서 그러면은 이게 매출액 기준일 테니까 그러면은 이게 광고 시장 마진 한 10% 남는다 치고 그러면 뭐 대충 원가도 한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치고 뭐 900억 달러 뭐 이렇게 하기엔 좀 그러니까 광고 시장 원가에서 한 10%, 50% 얼마쯤 대체할까요? 10% AI 대체한다? 때문에 네, AI가 그 원가에서 얼마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서 한 10% 차지한다 치면은 1조 달러에서 10% 하면은 그럼 100억 달러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원가에서 한 10% 정도를 AI 사는데 쓴다? 그러면 2.6조 달러에서 그러면 261년 달러?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 사업부에서 이래저래 더하면은 대충 1조 달러는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기존의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서 AI로 대체될 수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보통 보면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가지고 좋은 것도 있지만 방금 설명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줄어든다는 컨셉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품의 가격이나 서비스의 가격도 낮추는 효과가 분명히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요. 아마 둘 다 생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줄이고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낮추고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거예요. 동시에. 그럼 거기에서 이제 각 기업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럼 이제 우리 비용 줄여도 되니까 비용 줄이고 판매 단가 낮추자. 판매 단가 낮추면 어떻게 되죠? 매출액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럼 매출액과 비용을 줄여서 이익은 어느 정도 보전시키는 혹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제품 10개 만드는데 100만 원 들었는데 이거를 50만 원에 생산할 수 있어? 그러면은 보통 하는 선택은 20개 만들자. 그렇지. 더 많이. 혹은 가격을 낮추지 말자.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뭐 저항이 좀 있겠죠. 예, 그리고 경쟁이 붙겠죠.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면 누군가는 제품 가격을 후려치면서 경쟁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들 거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1인 광고 회사가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입 장벽이 엄청 낮아지고 가격이 확 빠지는데 그럼 거기에서 각 회사들이 우리가 큰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혜자는 무엇일까? 그럼 전반적인 컨셉을 기획하는 거 아니면 어떤 광고 채널이 어디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컨설팅 해주는 거 뭐 이런 거는 또 경험 있는 회사들이 뭐 조금 더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영역이겠죠.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있을 테고 혜자가 낮아졌을 때 진입장벽이 낮아졌을 때 회사가 지킬 수 있는 그 고유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테고 그런 게 존재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라면은 제품 가격은 낮추되 제품 개수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이익을 더 많이 뽑아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인공지능이 도입되는 게 고용을 줄일 것인가 라는 질문이랑 딱 맞닿게 되는 건데 일단 당연히 어느 정도 대체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개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차지하는 그 기여도가 줄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게 고용을 줄이는 선택을 기업이 과연 할 것인가? 여기에 아까 언급하신 그 단어 저항, 저항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웬만하면은 고용을 유지를 한 채로 더 많은 비즈니스 개수를 늘리는 쪽으로 선택을 할 개연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건 이제 각자 회사들이 선택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오히려 여기서 내가 직원으로서 일을 하느니 어차피 인공지능이 있어서 자기가 혼자서도 수주 따내고 돈 자기가 다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회사 때려치고 나가서 자기 사업체 차려서 혼자 하거나 한 두세 명 마음 맞는 사람 모여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고용 감소라고 볼 것이냐, 고용 창출이라고 볼 것이냐, 좀 애매한 면이 있는 거죠. AI가 이제 진입했을 때 어디까지 세상이 커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TA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좀 시장에 AI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일단 보급은 당연히 크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틀릴 수 있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보급은 많이 될 건데 그게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반적인 회사들의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네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인류 역사상 굉장히 주목해야 할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긴 봐야 한다. 네, 어디에 투자해서 돈 벌 건지는 일단은 좀 제껴 두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AI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근데 뭐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게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너무 개별적인 얘기라서 그건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니 그러면 이 질문만 마지막으로 어젯밤에 드러켄밀러가 엔비디아를 팔았대요. 물론 뭐 이것도 뭐 워낙 많이 먹어서 팔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엔비디아의 이번 GTC에 대해서 GTC가 좀 지나긴 했죠. 엔비디아 외에도 다른 회사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일단은 그 전방 수요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아마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이걸 거예요. 그 엔비디아 칩셋의 리드 타임이 줄어들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 리드 타임이라 하면 그 주문 발주 내고 고객이 이제 줄이 짧아진 거예요. 손에 넣기까지. 예. 맛집에서 줄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 맛집에서 줄이 짧아진 이유는 수요가 줄었거나 공급이 늘었거나 일 건데 일단 명백한 건 공급이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그 병목이 되는 여러 가지 밸류 체인에서 캐파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그래서 리드 타임이 짧아진 건데 아직까지 수요 감소는 아닌 건데 근데 공급이 늘어난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가 줄어들면은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대응을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뭔가 이제 전 세계 정복할 기세로 팡팡팡 커오던 것과는 조금 기세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B100 칩셋도 보면은 그 칩셋 안에 그래픽카드가 2개가 들어간 거거든요. 가격을 맞아요. 엄청 띄우긴 했는데 그래픽카드 2개 넣고 가격 올린 거니까 그 회사에 남는 이익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고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비판 요소가 그러니까 안 좋게 보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포인트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칩셋만 써야 했지만 이제는 각 회사들이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NPU를 다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칩셋을 써야 할 이유가 줄어들지 않겠냐.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가 얘기를 한 게 외부 회사 서드파티에서 칩셋 개발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안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어쩔 수 없이 쫓겨가면서 이런 선택을 한 거다. 대세가 이렇게 변해갈 거니까 본인들의 그 입지가 약해지는 걸 인정을 한 거다 라는 거일 수도 있고 좋게 보자면은 사실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쵸. 언제까지 혼자 다 해먹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 엔비디아 칩셋, 독자 칩셋의 입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네 칩셋 개발하지 말고 계속 엔비디아 칩셋 써주세요 라고 하는 선택과 그것도 우리가 해줄게 라는 선택 둘 중에는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인가 그것도 우리가 개발해줄게요 라는 게 좋은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테슬라가 슈퍼차저 했을 때랑 비슷한 시장 자체를 키우고 내가 거기서 1등 하겠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거를 좋다 나쁘다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엔비디아는 그 흐름을 읽고 있다. 그 흐름을 못 읽고 있으면 이거는 아주 강력한 팔아야 될 논리가 되는 건데 그렇죠. 시장 흐름을 읽고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그거 더하기 엔비디아의 장점들은 여전히 되게 많거든요. 엔비디아가 기계들 학습시키는 거, 학습도 자기네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시키는 거, 거기에서는 실제 물리 세상에서의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거기서 되게 잘 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원래 하던 게 그래픽카드인데 게임 그래픽카드잖아요. 맞아요. 물리 엔진 구현하는 데에서 가장 강력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
투자인 거고 사실 그냥 칩셋 만들어서 파는 것만이 엔비디아의 경쟁력인가 하면은 명백히 아닌 거죠. 이미 뭐 쿠다 알고리즘이 얼마나 입지가 튼튼한지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쿠다 알고리즘이 학습에선 잘했지만 추론에서는 입지가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추론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물론 쿠다가 그렇게 좋은 알고리즘은 아닌데 레거시 그러니까 계속 써야 했기 때문에 쓰고 있는 아까 질레트처럼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뭐 그 점도 엔비디아가 이미 잘 알고 있을 테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약점이라고 지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많이 동의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인지하고 있냐 아니냐인 거고 엔비디아는 인지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서 엔비디아 경영진을 믿고 계속 베팅을 할 것인가 혹은 팔 건가라는 건 각 투자자의 선택이 되는 거고 드러켄 밀러가 물론 훌륭한 투자자이긴 한데 드러켄 밀러가 팔았다는 거에 대해서도 그냥 아 저 사람은 이제 다 먹었다라고 판단했구나. 그냥 진짜 그 정도, 많이 네. 투자를 적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챗GPT 나오기 한 달 전에 했었다고 하니까 그 드러켄 밀러 형님이 파셨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 오늘 홍진재 대표님 워낙 오랜만에 뵙고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지혜를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것 진짜 같은데. 그 버핏과 멍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애플 이야기, 테슬라 이야기, 그리고 엔비디아 이야기까지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